그 첫 번째가 자 고리차, 예, 고리차이, 까오리차이라고 했죠. 예, 5월 6일 날 첫 번째 가는 데가 고리는 이거 이제 간체자 이제 고려라는 데죠. 고리. 그래서 고리라는 것이 그 전부 한국 사람들은 왕건의 고리라고 알아요. 고구리 시대 고리를 255년간 썼다는 건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산채, 그래가지고 산적들 모여있는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리 시대 때의 성이다라는데 여기 마을 뒤에 이게 바로 그 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가 이제 나를 안내하는 조선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족 어떻게 생겼지만 저는 조선족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옛날 독립운동의 후손들이랑 드러나요. 그냥 일 제쳐놓고 내 안내하는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럴 때는 그림을 보세요. 저 얼굴 볼 필요 없으니까. 이 산성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 고구려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성을 쌓고 15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남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현재서는 연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백암성으로 비적을 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북벽입니다. 북벽이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바다가 있죠. 강이 있죠. 이게 강이 흐르니까 이 강가에 이걸 해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벽에서는 못 올라오니까 성벽을 가장 약한 부분에다 아주 막강하게 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성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성이라는 것은 어금니 아자입니다. 그래서 아성이 무너지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누구의 아성이 무너졌다. 근데 그 아성이 뭐냐면 성이 밖에 하나 있으면 꼭대기에 또 조그만 성이 있는 걸 아성이라고 해요. 그것이 지금 여기 아성이 너무 잘 남아 있는 거예요. 백암성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 아성에서 보면 저 적군들이 배를 타고 온다거나 이쪽에서 오겠죠. 여기 여동성 쪽이에요. 여기가 여동성에서 오면 이게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타고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올라왔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작전을 쌀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잘 남아 있습니다. 아성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 날 드디어 안시성을 찾아갑니다. 안시성을.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포틀랜드 대학에 미술사 하는 교수가 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안시성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 그러면 안시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안시성 입구인데 현재는 영성자 성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 이게 성벽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안시성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이 계곡 안에가 전부 성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가 있고 성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성문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데입니다. 이렇게 사람 다니는데 꼭대기에 올라와서 농사 짓는 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전체가 안시성이라고 지금 비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성벽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좀 잘 쌓인 성인 줄 알았어요. 안시성이. 이런 성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실망했어요. 이거 전부 토성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돌로 만든 성이 흙보다 더 단단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흙이라는 것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냥 들어오는데 이 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런 것이 한 10m라면 이것은 뭐 20m, 30m 높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나라군은 이 돌을 쏘는 포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오고. 근데 내가 나중에 가만히 해보니까 이런 데다 돌포탄을 쏴봤자 깨지지가 않아요. 그냥 박혀서 더 단단해지지. 그래서 흙으로 쌓은 성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현재 안시성으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봤을 때 아직 다른 대안이 없어요. 거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안시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백암성 보고는 안시성을 본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배를 키워요. 그 시내. 배, 복숭아 이런 거 하는데 대체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걸 갖다 중공학자들은 당태종이 아내를 공경하기 위해서 흙으로 산을 쌓았다는 부분이 나와요. 안시성이. 그래서 그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산성입니다. 이게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만약 이게 뚫렸다 그러면 이거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쌓았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또 방어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난 좀 더 가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학자들 주장하는데 그냥 여기 밭에 이게 밭이에요. 여기에도 밭이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 여기가 문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북문으로 이렇게 이 뒤로 갔다고 보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그냥 밭에 이렇게 기와가 고구려시대 기와입니다. 붉은 기와가 그냥 널려 있어요. 가서 보니까. 예. 널려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름도 이제 지금 잘 생각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성촌이라는 게 이른바 건안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건안성. 고구려 시대 때 건안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토성이에요. 토성이고 일부 돌로 쌓은 것이 있지만 토성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빈약한 것은 아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똑같이 그 안시성하고 똑같이 이쪽 문이 있고 이쪽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그게 보면은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돌로 쌓은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천리장성 그 축에서 가장 그 마지막 끝에 있는 게 비사성입니다. 해군들이 주로 상륙을 해서 싸웠었던 데가 비사성인데 현지에서는 이것을 대흑산 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심양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신성이라고는 고위산성이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백암성, 그 다음에 요동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시성, 건안성, 그리고 이제 비사성이 있어요. 비사성.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지도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이제 좀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 지역은 그때만 하더라도 늪지대였습니다. 바다가 훨씬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그래서 당나라군이나 수나군이 올 때는 대개 요동성이 있는 데를 건너서 와요. 요동성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안성까지 다 깨고 영성자산성 여기에서 안시성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걸 깨지 못하고 결국 당태종은 물러난 거예요. 요하 딱 건너서 요것도 못 깨고 물러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군은 와서 이제 비서성을 올랐었죠. 해군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1차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여기 있지 말고 바로 이쪽으로 봉황산성이 있어요. 오골성.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가는데 경리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낭랑산성. 그리고 이제 오골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를 뺏고 압록강 건너서 평양을 해버리면 이건 뭐 닥쳤던 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군이 이걸 따라서 들어오면 물론 여기도 막지만 여기에 있는 안시성, 요동성, 건안성들이 뒤로 와서
여기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여기 이제 모두 보급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몇십만 군대는 여기는 이제 청야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들판에 있는 모든 먹을 걸 다 없애버립니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산성을 보면 산이 산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군인들은 싸워서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격파를 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이 이 수성작전에서 아주 촘촘히 여러 군데 성을 만들어 놓고, 이 막원제라든가 송수구라든가 이런 연통산성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조그마한 성들이에요. 성이라고 거기는 뭐 초소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냥 여러 군데 중간중간 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암성, 요동성, 안시성, 관안성, 비사성, 정리성, 오골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성도 있고 오골성도 있더라고. 이게 아까 정리성에서 했던 낭낭성 산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데서 볼 때 쫙 지금 성이 쌓여 있죠. 여기는 갔더니 제가 5월 10일이네요 벌써. 거기는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살인문이 있어서 열고 들어가서 나 여기 좀 구경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 데리고 내 가방 메고 다 안내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진짜 93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95년만 돼도 안 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2000년 가서는 2000년에 우리가 여기 조사하러 갔다가 경찰이 와서 쫓겨났던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나는 사진 찍고 요거 이제 구경하고 하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뭘 잔뜩 이걸 싼장이라고 중국말로 싼장이라고 그런다. 뽑아가지고 애를 주면 애가 아주 맛있게 먹어요. 좀 새콤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성이 너무 잘 쓰여 있는 거예요. 강냉이 알처럼 정말 성이 굉장히 요 겉쌓기가 떨어지면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겉쌓기 잘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겉쌓기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보세요. 모든 산성이 보면은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이. 그러면 이 강을 건너면 오골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막기 위해서 정리성이라는 성을 여기다 쌓았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나중에 축성법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을 이렇게 쌓은 게 없어요.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게 쌓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군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쏟고 여기서도 쏟고,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방으로밖에 공격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세 방향에서 다 공격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도간에든 쥐다 그래서 옹자를 써서 이런 걸 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보통 1시간에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쭉 오면 아주 큰 산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봉황산성인데 그 옆에 변문 무역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변문 무역시장. 이 변문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요. 고구려 산성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갔을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하고 관계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지리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책문이었던 거예요. 변문이. 열하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봉황산을 바라보니, 이게 봉황산입니다. 전체가 돌로 깎아 세운 듯이 평지에 우뚝 솟아서 마치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하며 연꽃 봉오리가 반쯤 피어난 듯하고 하늘가에 뭉게뭉게 떠도는 여름 구름의 기이한 자태와도 같아서 무엇하고 형용하기 어려우나 다만 윤택한 기운이 모자라 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날을 30리를 이동하였는데 압록강에서 120리 떨어진 곳이다. 여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문이라고 한다. 책문시장이라고 하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책문 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나라 때나 명나라 때. 변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문이라고 부르며 이곳 사람들은 가자문이라고 부르며 중국 사람들은 변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변문 시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딱 보니까 지나가는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일면산이라고 써 있어요. 산이 한쪽, 지금 봉황산. 근데 산의 한쪽 면에 있는 산이다 그래가지고 일면산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조선족이에요. 이분들한테서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이 얘기도 좀 듣고 처음 갔으니까 우선 산성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같이 여기서 자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쪽에 들어가면 고구리 장수 연개소문이가 앉았던 자리 쏙 파져 있는 데도 있고 산성이 굉장히 잘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면산역은 1962년까지도 고리역이었다. 고려역이었다. 고리역이었다. 그런데 1962년도에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이 북경을 방문하러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고리역 이렇게 써 있으면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이것도 좀 전에 어디다 쓴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일면산은 고리역이었다라고 고리문역이었다라고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910년에 나온 지도책을 보면 고리문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철도를 만들었던 수풍댐을 만들었던 회사가 간조라는 일본 회사가 있었어요. 제 대학원 후배가 거기 일본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역사를 쓰면서 책을 보내왔는데 고리문역. 이제 고리문을 갖다가 하여튼 일면산으로 바꿨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이제 여기에 지금 앉았던 엉덩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 발자국이고 어쨌든 전설 따라 삼천리요.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쫙 보입니다. 성 안에가. 이게 만주에 있는 고구리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내 기억에는 한 둘레가 이거 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고구리 성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런 사이사이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가 지금 탄약고가 있어요. 군사 탄약고가 있어서 지금 잘 안 들여보내줍니다. 구경을. 전체 구경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이더 기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고구리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은 지금도 중요한 군사 기지더라.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참 배꼽이 빌 때입니다만은 그냥 엉성한 폼으로 다녔어요. 이렇게 엉성한 폼으로 다녔는데 지나가다가 그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있어서 물었어요. 이거 그 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쭉 가서 끝에까지 가라고. 요 끝에까지 아까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를 다 거슬러서 끝에를 가서 와야지 이제 이 성이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그 아줌마들하고 이제 그때 눈을 맞췄는데 다음에 94년도인가 또 갔는데 그 동네에 가면 저는 그 동네에다가 밥을 시켜놓고 일을 보고 내려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줌마 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줌마가 친척같이 지내가지고 그 집 찾아가고 뭐 또 누가 못 가게 하면 그 집 찾아간다고 해서 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집인데 그때 이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폼 잡으려고 이렇게 사람 찍은 게 아니라 성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잣대로 쓰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찍어 놓으면 경치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높은지 모르니까 잣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진짜 잘 산 성입니다.
지금 성이라는 게 평지에다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산비탈에다가 쭉쭉쭉쭉 내려 쌓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축성법이다. 이쪽으로 쭉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성 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또 중간에 쌓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전적으로 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다시 장충 가가지고 또 이제 뭐 돈도 좀 바꾸고 뭐 해가지고 옷도 좀 바꿔 입고 필름 사가지고 또 이제 심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 수도가 환인 5년 산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산성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 산성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다시 말하는 초기 수도 지역의 산성을 보려고 오는 것이 이 코스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온유산성 발견한 성벽, 고금지산성, 흑구산성,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성이라고 얘기하는 무순시 고위산성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이때만 해도 100개 이상 산성을 다녔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인상 깊은 산성들만 간단하게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하여튼 이제 뭐 지금이야 차를 가지고 다니고 하지만 그때는 다 시외버스 타고 다닙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시외버스를 타고 환인에 딱 내리니까 금산 여관 식당 상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저녁 잘 나니까 여관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이때만 이제 막 그 중공에서는 회사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주로 이제 조선족들은 한국과 교역을 하려고 회사를 세우는데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자기 그 장인 영감이 조선 역사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인에서 역사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좀 안내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영훈 씨를 만나가지고 안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영훈 씨하고. 그런데 이 이영훈 씨도 성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는 맨날 올라다녔는데 성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구경하고 다 돌아다니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아까 전번에 봤던 것처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거꾸로 막 뛰어갔었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그리고 제가 발견했어요. 고구려산성을. 그래서 그야말로 신봤다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 오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고구려산성을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때 제가 발견하고 나서 이 뒤로 여러 번 갔습니다. 여기는 진짜 20번 정도 갔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답사단만 13분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 답사단 반드시 여기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수도였던 자리. 물론 이것은 첫 번째 수도 했을 때 쌓은 건 아닙니다. 되게 4세기나 5세기 때 쌓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쌓은 성이 이렇게 잘 남아 있었다. 이분이 그 이영훈 씨라는데 그 장인이라는 분이고 자기도 이런 걸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기해서 지금 이게 이제 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오도록 하는 옹성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그 축성법 볼 때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방에 굉장히 그 중요한 산성 중에 고금지 산성과 흑구산성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다양한 거. 여기도 단체로 갔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만은. 이건 본계시에 있는 건데, 고금지 산성. 그런데 정말 잘 남아있어요, 여기도. 예. 그 양면사 길을 해서
양쪽이 싼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하여튼 24단인가 그만큼 지금 잘 남아 있는 성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